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하이난에서 아시아 지역의 국제회의인 보아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또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번 보아오 포럼 기대 성과와 여러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이재영 부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보아오 포럼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보아오 포럼은 일단 2001년 2월 27일 설립된 이래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진이라는 곳에서 본부를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년 3, 4월에 개최되고 있는 그런 비정부 비영리 국제회의 조직입니다. 예. 이 포럼의 참여자들은 주로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관련 정부 인사, 재계, 학술 인사들이 오고 있고 아시아와 전 세계 중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 플랫폼입니다. 중국 하이난성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를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이난성은 인구 925만 명에 GDP 718억 달러로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 특구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자유무역 실험구로 지정되었고 중국의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일종의 실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아오지는 특히 이제 포럼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생태와 휴양, 여행, 그리고 컨벤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설계된 그런 일종의 종합적인 기능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 조직의 취지는 아시아와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보아오 포럼이 설립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중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를 겪은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중국은 이러한 금융위기를 잘 피해갔고 환율 방어를 하지 않는 등의 모범적인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중심의 동맹국들이 만들어내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더 적극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아시아 주변국들과 연대하여서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이 포럼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와 좀 참석자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포럼의 의제를 보시면 개방형 세계 경제가 눈에 띕니다. 예. 이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그리고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등을 겨냥해서 중국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무역의 우월성과 유용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의제는 다자주의, 지역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인데 이 의제에서 핵심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가 될 것입니다. 1대1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어떤 대안적인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려는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인프라 가행 생산을 해외 건설, 수출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경제적인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데요. 1대1로는 중국 지도부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제1책사라고 볼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것인데 이는 세계 무역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 중국의 체제의 우월성 등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는 의도를 지닌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와 적극적인 회방 전략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이번 보아오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 자유무역, 1대1로 등의 진정한 의도를 세계의 공동 발전이라고 잘 선전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중국의 부상과 위협으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과 교류를 꺼려했던 국가들까지 이 1대1로로 포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의제는 과학기술 혁신인데 이 의제 역시 미중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인공지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권위 있는 중국 칭화대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특허, 데이터 축적량, 투자 총액 등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인공지능 인재와 기업,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은 이번 보아오 포럼의 과학기술 혁신 의제를 통해서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또 리커창 총리 이 두 총리가 만나서 미세먼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죠. 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예, 두 총리가 만난 건 우선 처음인데요. 특히 현 시점에는 이제 한중 간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아주 민감하면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안을 했을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국 사이의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인공 강우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당국 사이의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의 환경산업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각종 여러 미세먼지 저감 기술들을 수출을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수출할 때 이런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런 애로 사항들을 좀 중국 당국이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범사회적 기구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행보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자, 반 전 사무총장이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이라고 하던데 이건 이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반기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고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문제를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친화력이 있고 중국 여러 분야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위원장의 수장이 되는 것이 이제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제 반기문 위원장은 이전에 유엔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반기문 위원장의 임기 시기 최고의 업적이 역시 파리 협정입니다. 파리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시킨 것인데요. 이러한 업적으로 볼 때 이런 기후 변화 문제와도 관련된 그런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위원장은 중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외교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당국 간의 협력 채널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 교류의 민간 채널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 그 위원장 수락을 통해서 이런 당국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을 통해서 함께 이런 미세먼지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참석을 했고 재계 총수들도 여러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중국과 한국 사이에 그런 산업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선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화웨이 5G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술, 목소리 인식 기술, 핀테크 등에서 이제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5G,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앞서 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할 때 항상 유의할 것이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에게 뭔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 기술과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다양한 그런 빅데이터 기술 이런 기술들을 함께 협력하고 교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이재영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